그 누구든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변희재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 당연히 감옥에 다시 가둬놔야죠.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사용됐던 이 문제 태블릿 조작이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변희재를 비롯한 좌파 송영길이의 도발에 한동안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듯 보입니다. 결국 변희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내용을 시청하시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누구를 위해서 편파 방송을 할 마음도 없고요. 단지 잘못된 점은 국민들께 알리고 국가와 우리 가족들이 맑고 깨끗한 터전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용 언론사들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진실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도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어용 언론사를 탓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제 방송 컨텐츠로 다뤄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께서는 시간 내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소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집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 태블릿 PC는 우리 이모 것이다. 그리고 탄핵 정국 당시 특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안민석이 국회에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들고 설칠 수 있게 적극 협조한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이모 최소원 씨를 감옥에 보낸 1등 공신인 장시호는 미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인스타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블릿 조작은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중도 좌파 국민들까지도 매우 빠르게 공론화가 돼버린 상태고요. 변희재는 공중파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구속시켜보라는 도발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파 송영길이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박근혜 대통령과 태블릿을 언급하면서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변희재와 자신을 구속수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식의 검찰을 상대로 맞대응을 해온 것도 현실이죠.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이와 같은 변희재와 송영길의 행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는 매우 짧은 멘트로 질의답을 했었습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한 장관의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답변에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방송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최소원 씨가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태블릿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충격적인 판결 내용이 있었죠. 그냥 태블릿을 최소원에게 돌려줘가 아니라 플러스로 판결문을 보시면 탄핵 정국 당시 장시호의 특검 진술 조서와 법정 증인 신문 조서에 나오는 제2 태블릿 취득 관련 부분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장시호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간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태블릿으로 거짓말쟁이가 돼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탄 발언까지 덧붙였는데요. 장시호는 자신의 인스타에 바보처럼 피하고 숨기, 나도 진실을 말해야겠으니 방송 다 합니다. 그동안 거절한 방송 죄송합니다. 연락주세요.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태블릿 조작이 과학적인 분석으로 100% 밝혀지고 그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빠르게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장시호가 이러다가 내가 골로 가게 생겼구나. 방송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실제로 장시호는 탄핵 정국 당시에 배임 횡령 등으로 피의자 신문이었고요. 특검이 원하는 대로 적극 협조를 하면서 거짓 법정 증언을 남발했고 자신의 형을 감형받고 지금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줘야 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변희재와 송영길이가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안타깝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장시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혼자 독박을 쓰게 생겼으니 차라리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또 전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특검에 막 거짓 진술하고 협조하고 공모하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방송해드렸지만요, 한동훈 법무장관과 장시호의 관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시호는 자신의 인스타에 이런 사진을 게재하면서 글을 씁니다. 한동훈 장관님, 저로 인해 고초를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죠? 때론 침묵이 답이라고 하나 제가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뭐가 송구스럽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죠? 아무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한동훈과 장시호의 관계를 암시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시절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해준 당시 피의자 장시호의 그 보답으로 자신이 평소 먹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제공했다라고 밝혔고,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크게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배임 횡령죄 피의자가 어떻게 특검의 핵심이었던 한동훈을 밤늦게 찾아가서 둘이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와서 장시호가 코너에 몰리자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시인을 하는 그런 겁니다. 현재 변희재와 좌파 송영길이 전 국민을 상대로 태블릿 조작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까지 쳐들어가 프랭카드까지 걸고 남편을 자백시켜라, 아버지를 자백시켜라, 이렇게 집회까지 하고 플러스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장시호는 앞으로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실토하겠다라는 뉘앙스의 글까지 올렸으니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 멘붕이 온 것이고, 그 결과 변희재의 보석 취소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서두에 정말 무모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누구든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변희재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 당연히 감옥에 다시 가둬놔야죠. 그런데 팩트를 보시면 제가 절대로 변희재를 두둔할 생각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변희재의 보석 조건은 제2PC 조작,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이 아니라 제1PC, 즉 김한수 전 행정관과 SK 최태원 회장의 계약서 위조건에 대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변희재의 보석 조건은 태블릿 관련 집회와 시위 참여 금지,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명예훼손 사건의 상대인 JTBC 방송사 측을 염두에 둔 그런 조항이라는 거예요. 또한 해당 조항은 변희재에 대한 구속 기소의 사유가 됐던 2018년 초 JTBC 상암동 본사 앞에서의 집회, 이런 JT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실제로 변희재는요, JTBC 집회는 일부러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SK 최태원과 제주 포럼 마지막 날에 만나 느닷없이 SK 최태원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최태원은 누굽니까? 태블릿 조작의 공범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 변희재가 집 앞에서 집회를 해도 고소고발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최태원 회장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국민도 댓글 잘못 썼다가 막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조작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장시호까지 자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뭐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변희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최태원 회장의 아이디어예요? 참, 그건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결론을 짓자면 제1PC와 제2PC는 서로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작이 없고서야 보석 취소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장시호가 한 장관에게 보낸 인스타글, 그리고 자백을 하려는 듯한 그런 글이 삭제가 되면서 동시에 변희재 보석 취소 청구 기사가 나왔다라는 점들은 다시 뭐 게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변희재는 보석 취소가 인용이 되더라도요 1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보석 취소 청구의 본질은 더 큰 무언가가 뒤에 있다. 가령 태블릿 PC의 조작 증거가 과학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싹 다 뭉개고 가면서 또 다른 조작으로 변희재의 항소심에서 효부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시호 씨의 의미심장한 한마디, 자신은 거짓말쟁이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법정에서 한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부디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